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좀 기나긴 상승을 이제 마무리하고 기준선도 며칠이죠? 이제 9일부터 꺾여가고 있고요. 이제 기준선도 종가 기준으로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준선 방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좀 방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거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차트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여전히 비쌉니다.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밸류는 이제 1대 갭으로 보나 페드 모델로 보나 둘 다 매우 비싼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되어 있는 걸 봐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고평가 영역이고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게 갔다. 근데 이제 어디가 금리가 조금 더 낮고 어디가 조금 더 ROE나 이런 게 더 높았냐 요거에 따라서 그냥 상승폭이 달랐을 뿐이지 방향성은 항상 비슷하게 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죠. 이제 그래서 ISM 이제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살짝 올라오면서 이제 52.6 정도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8.2 정도 기록을 했고, 일간 한국 수출액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간 수출액도 조금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이제 레벨을 향해서 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법비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 S&P 500 대비해서 글로벌 GDP 살펴보면 여전히 너무너무 높은 수준이다. 일단 밸류 자체는 계속 부담스러운 레벨이고요. 국내 이제 크레딧 쪽 살펴보면 여전체 대비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100을 하회하는 과매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강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사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먼저 살펴보면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200이 더 강했던 모습이고요. S&P나 나스닥 대비해서도 코스피가 강했고, 비트코인류들 같은 경우에, 코인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웃퍼폼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 아주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200을 이기진 못했고요. 대다수 섹터들이 다 열이한 상황이고, 기계, 전기전자, 이제 전기가스, 그 정도? 이제 제조업 정도? 이제 코스피를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극소수의 섹터들이 사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상대 강도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가 조금 더 약세일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지는 레벨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상대 강도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상대 강도가 엄청 높았다가 확 지금 코인들은 최근 빠지면서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이게 어느 정도 레인지가 되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그 다음 같은 경우 수급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DXI 대비해서 살펴보면 이제 DXI가 많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사실 올라갔다 후행적으로 이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금리도 상승하고 어찌됐든 삼성전자 주가가 이익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조한 수준이고,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판계 역축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실 팔고 나가고 있죠. 긴 시기열로 봤을 때는 물론 이건 선물이긴 합니다만,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일 방송이 마지막이었죠. 이제 그때 이후 대비해서는 한 7천억 가량 지금 증가가 된 거죠. 한 7천억 가량 증가되면서 27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 셧다운 이후 지금 데이터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이렇게 확 다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일단 뭐 S&P는 여전히 일단 기관들은 롱 포지션 잡고 있고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인데 규모 자체가 일단 S&P가 더 크기는 하고요. 이 단위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이제 1000계약 곱하기 100단이고 여긴 1000계약 곱하기 10단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간의 롱이 더 많기는 한데 이제 일자가 이게 11월 말일자 정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좀 바로바로 다 뜨진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뭐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매수로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이게 12월 만기 거 이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시계열이 워낙 짧기는 해가지고 일단 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좀 매도폭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올해 연초 이후로는 뭐 이렇게 됐었고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 뭐 이 정도 느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들어오긴 했던 거고 외국인이 이제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치가 빠르면 이제 이 부근에서 사실 저희도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일단 긴 시결에서 뭐 수급은 그렇고요.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계속 개인만 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쪽 이제 BEI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긴 한데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단기 구간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약간 좀 긴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BEI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죠. 이제 나라에서 워낙 본능 통화를 많이 풀었다 보니까 이제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후풍이 오고 있고 실질 금리도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내려오긴 했었고 결국 뭐 여기가 바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대한민국이 실질 금리가 0.3 미만으로 단 한 번도 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0.3이 항상 바닥이었어요. 거의 0.2 정도, 요 정도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건국 이후로 여기 밑으로 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실질 금리가 이제 0.3 이거 저 약간 BEI였죠? 한 0.3 정도였어요. 0.3 밑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거기가 바닥이었던 거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이제 쭉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실질금리가 뭐 사실 못해도 1까지는 가야 되고 지금 이제 1 정도는 왔다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공공요금도 그렇고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방준비은행 일단 BS 움직였던 거 이제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보면은 뭐 지준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TGA가 감소됐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급준비금이 한 73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정부 현금이 이제 TGA가 정부 현금인데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이제 정부 현금이 한 782억 달러 결국 재정 지출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결국 은행 현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뭐 ORRP는 뭐 8 정도 되면서 거의 바닥이긴 합니다. 뭐 영준 자부전책은 뭐 계속 진행은 되고 있긴 하죠. 이게 금리가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어찌됐든 뭐 BTFP는 없어졌고 이제 재할인 잔고가 뭐 5 정도 늘었는데 일단 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이제 12일부터 저번 FOMC 때 발표를 했죠. 이제 내년 4월까지 이거 TJ가 결국 많이 이제 줄게 되면은 세수 때문에 이제 결국 지준이 좀 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이제 좀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내년 4월 거를 왜 미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SFR 금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단기 금융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사실 좀 많은 돈을 좀 풀고 있습니다. 결국 매달 400억 달러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상당히 큰 규모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00억 달러면
QT 할 때 제일 처음에 QT 할 때가 300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 더 크거든요. 이제 QT 국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일단 뭐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TB를 하고 뭐 최대로는 일단 3년 만기까지는 이제 매입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QE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4월까지를 과연 끝내냐 안 끝내냐가 결국 관건이겠죠. 이제 지속되면 뭐 사실 T-bill QE 뭐 보통 이제 조롱하는 어투로 이게 not QE라고 하는데 연준은 QE를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조롱하는 투로 not QE라고 하는데 결국 뭐 지속이 되냐 마냐가 뭐 제일 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규모 자체는 생각보다는 서프라이즈다. 이제 시장은 한 20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를 생각했는데 400억이면 뭐 큰 규모죠 실제로. 그래서 뭐 BDI 같은 경우 좀 최근 많이 급등을 했다가 조금 살짝 빠진 모습이고요. 이제 SPY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나머지는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뭐 그래서 연준 순유 동산 같은 게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뭐 결국 저게 되다 보니까 이제 TB를 그러니까 not QE죠. not QE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일단 단기적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이 될 수는 있겠다. 이제 당연히 이제 커브가 금리로 생각하면 커브가 이제 스티프닝 될 가능성이 조금 또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SLR이 12월부터 이제 되니까 예대율은 높아질 겁니다. 이제 예대율 같은 경우가 이게 결국 지준이 쌓인 것 때문에 예대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왜냐면 QE도는 대출을 못 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SLR 규제 때문에. 근데 뭐 그걸 풀어버렸으니까 이제 코로나 22년 이후로부터 예대율이 올라갔다는 이 현상처럼 이것도 SLR 풀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대율이 한 번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는 다시 한번 또 치솟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예대율이 쭉 낮아지기만 했다가 22년부터 예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도 예대율 높아질 때 사실 물가가 올랐던 상황이죠. 리뉴멀 하던 시절이 2015년 정도 근처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대율이 올라갈 때 물가가 올랐고 22년부터 예대율이 올라갈 때 물가가 올랐고 앞으로 SLR 플러스니까 또 예대율이 급증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뭐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프로그램이 용량이 커가 좀 걸리는데 네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내려가네요. 이제 보면은 뭐 나머지는 다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결국 뭐 M2 통화량 대비랑 사실 금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금이 사실 통화량 증가량 비해선 좀 아웃퍼폼하긴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뭐 금도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물가가 계속 뭐 불안 요소입니다. 결국 SLR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저는 물가가 이제 좀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미 뭐 서비스 PMI 같은 경우 이미 뭐 올라가 있고요 이제. 근데 아직 세 발의 피입니다. 결국 SLR이 풀리는 게 뭐 진짜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그냥 네 이제 뭐 그냥 시작 정도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진짜는 이제 통화량이 이제 결국 쓸 수 있는 가처분 통화량이라 할 거예요. 결국 뭐 쓸 수 있는 돈이 증가될 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 실물 물가니까 금융 물가가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속 연준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SOFR 빼기 이제 EFFR 금리 이게 이제 계속 플러스 구간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400억 정도를 이제 4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이제 QE를 하는 거죠. 낙 QE 이제 단기 구간 쪽에서 당연히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거는 내려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QE를 같이 하면서 SLR을 풀기 때문에 뭐 해결이 되는 건 좋은데 이제 물가가 치솟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일단 다 넘어가고 이제 국채 발행됐던 거 보면은 이제 미국 쪽 12일까지 데이터고요. 이제 4분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560억 달러 정도 T-빌은 순상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국채가 이제 노트랑 이제 본드가 이제 542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가 좀 발행이 됐고 남아 있는 금액은 이제 4Q에 이제 순상환이 오히려
1,500억 달러 정도, 단기는 좀 더 돼야 되고요. 장기는 2,4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총 발행액은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발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QT 같은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조 9,470억 달러 정도 된다. 근데 이제 QT 끝났죠. 이제 4분기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뭐 시행되진 않고, 뭐 내년 발행액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단기가 2,170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가 한 3,610억 달러 정도.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좀 많기는 합니다. 5,078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 한 16% 1분기 이후로는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국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41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가장 컸던 거는 결국 저는 SLR을 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SLR을 풀면 단기금리는 당연히 빠질 수 있고, 장기금리는 뭐 이렇게 뭐 사실 빠진다는 표현보다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요. 이제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명목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결국은 QT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오히려 QE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QE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12월부터. 뭐 그래서 결국 ONRRP가 이제 많이 감소를 했고, 이제 ONRRP가 감소되면서 이제 지준이 늘어났던 게 이제 스텔스 QE가 있었는데 그거는 끝이 났고요. 이제 스텔스 QE가 끝이 나니까 이제 낮 QE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낮 QE가 나타났다. 이제 낮 QE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SLR이 합작품이 되면 이제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유동성은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낙QE 때문에 증가될 거고 지준도 증가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괜찮아질 거다.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한 1년 뒤부터는 막기는 힘들 거다. 약간 뭐 결국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결국 약간 조삼모사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나라의 본원 통화를 풀어서 뭐 환율을 지금 치솟게 만들었던 것처럼 임시 방편을 선택했고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 추세를 보면은 뭐 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롱 추세입니다. 뭐 WTI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고요. 그래서 뭐 롱, 엄연한 숏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점수화로 시켜보면 뭐 골드 여전히 롱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WTI는 뭐 여전히 숏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뭐 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도 거의 50볼린저, 200볼린저 뭐 다 닿여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과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오지 않았나. 사실 롱 추세긴 한데 사실 변동성이 거의 끝자락에 온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TR 같은 경우도 결국 변동성 같은 경우도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RSI 같은 경우에는 뭐 과열권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이제 좀 많이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벌어져 있고 여긴 좀 덜 벌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다이면 뭐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다이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뭐 RSI도 뭐 특별한 상황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국채들 뭐 보면은 이제 뭐 국고 3년 여전히 숏이지만 이제 국고 10년이 이제 숏이 좀 풀렸습니다. 이제 미국채는 여전히 숏이고 뭐 달러 같은 경우에 롱이고 이제 삼성전자 롱, 애플은 이제 롱이 꺾였네요. 롱이 꺾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숏 추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로 살펴보면 국고 3년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긴 한데 숏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좀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고 10년물도 여전히 숏 추세긴 하지만 많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채 10년도 숏이지만 뭐 여기는 뭐 아직 그냥 숏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약화는 아니긴 합니다. 여기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롱 추세인데 이제 뭐 만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긴 하지만 뭐 일단 뭐 여전히 롱 추세긴 합니다. 애플도 롱인데 조금 약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일단 볼린저 다 넘어가 있고 여긴 또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조정의 가능성, 금리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그렇고 좀
조정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고 거의 내려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건 뭐 금리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래서 방향성이 좀 미국권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아직은 추세가 뭐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아직은. 그렇고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다이지는 않아가지고 뭐 다이는 데까지도 갈 수는 있겠다. 일단 뭐 아직은 좀 볼린저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왔고 다 내려왔죠. 이 빨간 선을. 그럼 이제 사실 조심할 영역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삼성전자는 좀 꽤나 많이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때가 된 것 같고요. 뭐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상당히 약했다가 상당히 강했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애플도 넘어갔다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니까 뭐 좋아 보이지 않죠.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애플은 이제 OBB도 약간 안 좋은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뭐 RSI도 과열이었다가 내려왔으니까 뭐 좋아, 계속 저점이 이렇게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이 이제 오히려 여기 결국 여기 RSI가 한번 뚫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여기가 이제 뚫리냐 마냐일 것 같고, 결국 뭐 상대 강도도 S&P에 비해서 약해지는, 뭐 결국 추세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는 뭐 이미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추세가. OBB도 이미 뭐 약세로 돌아섰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할 거, 뭐 상대 강도도 약세로 돌아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뭐 여기도 그냥 약세로 일단 지금 가고 있다 라고 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살펴보면은 뭐 코인 쪽 같은 경우도 뭐 바로 그냥 점수로 보죠. 이제 뭐 사실 이거 리플 같은 경우가 제일 뭐 지금 추세긴 하고요. 뭐 점수화로 봤을 때 뭐 사실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롱에 더 가까운 상황이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숏이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에 더 가깝죠. 지금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뭐 120분봉 추세로 봤을 때는 일단 숏이긴 합니다. 비트나 이더나 뭐 리플이나 다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 추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립, 이더리움은 오히려 롱 추세로 살짝 반등을 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성이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한번 더 빠졌다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뭐 좀 이따 차트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중립일 때는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추세가 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요. 뭐 굳이 뭐 사실 뭐 코인은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나머지 뭐 이더리움도 사실 뭐 딱히 뭐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애매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숏추세긴 하는데 뭐 결국 많이 빠져요. 200일 하단 정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 좀 매도를 할 거, 이렇게 청산하는 거를 그러니까 좀 감안하면서 지금 사실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숏 추세긴 한데 사실 숏도 뭐 그렇게 아주 초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 이제 S&P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점수로 계속 결국 보면은 뭐 코스닥은 오히려 아직은 롱이고요. 뭐 이제 S&P도 롱이고 뭐 나스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 봉상,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이고요. 나스닥 120분봉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숏이고, S&P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숏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숏이고요. 일단 일봉 추세로 봤을 때는 나스닥은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는 오히려 롱으로 돌아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그러니까 이게 롱은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딱 청산이 뭐 11월 25일 정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뭐 변동성 지표 뭐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근데 지금 아직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가지고 뭐 유의미하진 않습니다만 뭐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뭐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 사항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좀 바닥을 쳐 보이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RSI도 그렇고 좀 바닥을 쳐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이제 현물 기준으로는 뭐 볼 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볼 건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바로 이제 일봉 나스닥 일봉으로 살펴보면 뭐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이게 밴드 폭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동성 커질 거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위든 아래든 결국 방향성 강하게 갈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길을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결국 방향성이 위든 밑이든 이번 횡보를 지나고 나서는 좀 강력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성이 이제 커질 겁니다. 이제 ATR이 든 뭐 빅스든 뭐가 됐든 뭐 둘 다 변동성 데이터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근데 다만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RSI가 계속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S&P는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면 좀 뜨는데 걸리네요.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붕 떠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밴드 안에서 붕 떠 있는 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밴드 안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단기 근데 이제 뭐 워낙 많이 하락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둘 다 언제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매우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봉도 그렇고 결국 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중기적으로는 좀 하향 가능성이 지금은 더 큰데 어찌됐든 일단 추세는 중립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 정도 단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분봉도 150도 뭐 일봉상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르진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살펴보면 뭐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뭐 기준선 방향 내려오고 있고 기준선 밑으로 하회했고 뭐 다 안 좋죠. 이거 뭐 사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결국 여기 구름대 정도 지지는 뭐 가능할 거고, 여기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할지 50도 같이 지나가니까 어딘진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여기를 뚫지 못하는 이상 이 추세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차 기준선 반등하면서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가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지금은 굳이 거래량도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장대 음봉 나올 땐 또 거래량은 터지는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좋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문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기준선에 전환선에 걸려 있죠. 여기가 이제 뚫리고 나면 밴드도 한번 돌파를 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뭐 다 시그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뭐 사실 쇼 추세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관망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죠.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막 팡팡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그렇게 좋아 보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기준선 방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코스닥 150은 여기 저점을 깨냐 마냐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당연히 구름대 하단이 있으니까 한번 뭐 버틸 수는 있겠죠. 이제 다시 여기 구름대가 깨지면 이제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S&P 같은 경우도 뭐 결국은 이제 여기서 구름대에서 지지가 됐고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일단 구름대 안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내려오고 있고 하니까 결국 단기 반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여기 고점을 먼저 돌파하느냐 여기 저점을 먼저 돌파하느냐 이제 라인의 승부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운은 특이하게 여기 고점이 돌파가 되긴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일단 200 그러니까 20 볼린저에는 또 상단을 일단 닿여 있어가지고 결국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결국 다우 같은 경우도 여기를 넘냐 마냐 다시 넘냐 마냐 결국 여기랑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넘냐 마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실 오히려 지금 다우가 나왔기는 한 거죠. 차트상으로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제. 근데 이제 모양상 봤을 때 뭐 사실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되기에는 좀 사실 5개로 가는 게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전 가야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A, B, C라고 쳐도 A, B, C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게 쭉 빠지든 한번 반등을 주든 이제 둘 다 가능한 상황이어서 뭐 사실 애매하거든요. 이건 사실 밑으로 뚫리냐 위로 뚫리냐를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여기를 뚫리냐 여기를 뚫리냐 보고 가는 게 맞아가지고 뭐 굳이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사실 코인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내려갈 땐 쉬웠죠. 이게 그냥 일봉상으로 여기 기준선 내려갈 때부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쭉 먹고 사실 여기서 끝냈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되는 건데 여기 쭉 먹고 굳이 뭐 여기서 뭔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때는 안 해도 되고 뭐 재차 이제 양쪽에서 어디 뚫리면 이제 그때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이제 200 볼린저 200 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왜냐면 고점이 계속 내려올 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기준선 계속 내려올 거고 이걸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안 좋을 텐데 물론 여기 구름이 되게 두껍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냥 와르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반등을 해줘요. 이게 왜냐면 희망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을 할 확률은 좀 있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요 구름 일목으로 치면 이제 구름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저항이 상당히 거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안 거세죠. 그러니까 아마 뭐 이건 정말 그냥 뇌피셜인 거죠. 뭐 요 정도 갔거나 요 정도 갔다가 아니면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뚫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어쨌든 매물대긴 하니까요. 이게 물린 인간들이 많을 거라서 이게 아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주장창 빠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저항을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뭐 미국은 조금 저항력이 낮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상승 추세가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긴 좀 돌파하기가 오히려 쉽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이런 거죠. 여기 같은 경우가 하도 두꺼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추세가 강했던 그 영역은 오히려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뭐 AI 쪽에 계속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오라클 발로 해서 이제 오픈 AI 지금 체인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고요. 뭐 실제로 미국 쪽 크레딧 쪽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뭐 사실 뭐 미국 크레딧을 뭐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뭐 아무튼 뭐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근데 이제 적어도 기준선이 뭐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저라면 그냥 팔고 사실 여기가 돌파돼야 다시 살 것 같긴 한데 뭐 정 아니어도 이 기준선 정도 하회하면 그냥 뭐 미련 없이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사실 좀 덜 먹었어도 그냥 여기 기준선 방향 하회할 때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는 게 저는 그냥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내 거가 아닌 거죠, 사실. 이제 그것까지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뭐 먹었으면 충분한 거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먹겠다는 거는 뭐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제 차 여기서 돌파가 됐으니까 뭐 여기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사실 사도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오히려 사고 짧게 손절 치고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뭐 사실 트레이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 방향 내려오면서 뭐 50일 구름대 뭐 다 뚫리긴 했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죠. 이제 명확하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뭐 니케이는 아무튼 안 좋아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방향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건전하게 지금 가고 있지는 못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밑에서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추세가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허허 말판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130일 기준선 200일 정도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인데 사실 뭐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완화적인 발언들이 많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QE도 해주고 낮 QE이긴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해지고 있다. 근데 뭐 달러 원은 또 그거랑 다르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낮죠. 이제 실질 금리가 뭐 올랐어도 여전히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낮은 수준이라 뭐 환율이 이따위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안화는 오히려 또 강세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인위적인 게 아닌가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위안화가 이게 강세될 요인이 있나에 대해서는 전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가격은 뭐 강세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볼린저 하단 근처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 근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쌍꼬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인데 못 넘으면 이게 사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근 이미 시간을 좀 긴 시간을 끌면서 온 거여서 일단 뭐 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사실 볼린저를 강하게 치면서 넘어갔다가 기준선까지 하회한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요 부분 정도 되돌림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요 정도 되돌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아이고 제가 사실 인포맥스는 요즘 잘 쓰진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정확하게는 사실 여기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하니까요. 뭐 그래서 뭐 38이 되돌림이면 뭐 한 3.19까지 되돌릴 수 있고 618이면 3%까지도 뭐 되돌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돌려도 이상하진 않겠다. 근데 이제 결국은 되돌리고 다시 갈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뭐 가능성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382를 되돌릴 확률이 제일 높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돌렸다가 갈 확률이 전 뭐 좀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구름대도 다 돌파가 됐고 추세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 3년도 마찬가지로 볼린저를 타던 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확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 방향 같은 경우는 살짝 뭐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최고점도 내려왔고 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결국 다시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 애플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추세들이 엔간한 뭐 지수든 나라든 종목이든 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오히려 숏으로 간 곳도 많고, 뭐 미리 빠진 이제 비트코인 정도 이제 뭐 그나마 좀 중립적인 상황이고, 대다수가 사실 추세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랬을 때 오히려 뭐 다 사실 이거는 되돌림으로 사실 숏을 쳐야 될 자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은 관망하면서 오히려 조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다수의 주식이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